안녕하세요. 오늘은 물리치료 분야에서 균형 능력 검사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체계적 고찰 방식을 통해서 구성을 했고요. 체계적 고찰 방식에는 질적 체계적 고찰, 양적 체계적 고찰, 메타 분석 체계적 고찰이 있는데 그 중에서 통계적인 결합은 하진 않고 여러 편의 논문에 대한 요약을 통해서 내용을 정리하는 질적 체계적 고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현재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어떤 균형 능력 검사를 하고 있는지 우선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석박사분들이 논문을 쓸 때 어떤 균형 능력 검사를 하고 있는지 두 가지 의문사항을 토대로 해서 검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검색한 학회지는 이제 한국 전문물리치료사 학회지랑 대한물리치료사 학회지라는 이제 두 가지 대표적인 물리치료 학문 쪽에서 사용하는 학회지를 사용을 했고요. 검색어는 테스트, 밸런스 테스트를 검색을 했습니다. 한국 전문물리치료사 학회지는 www.ptkor.org라는 홈페이지 주소를 가지고 있고요. 화면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밸런스 테스트라는 항목을 검색을 했었을 때 홈페이지 상으로 2012년도서부터 2019년도까지 논문이 검색이 됐고요. 밸런스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23편의 논문을 검색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대한물리치료사 학회지는 www.kptjournal.org라는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고요.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고 검색어 칸에 밸런스 테스트라는 항목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이때 검색된 항목은 총 8편이 검색이 됐고요. 그래서 총 31편 중에 32편 중에 그 제외했던 항목으로는 이제 조갑 분석, 저희가 밸런스 테스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조갑 분석과 균형 검사하고는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갑 분석한 내용의 논문을 제외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행 분석이 목적인 연구나 방법, 균형과 보행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논문 주제 또는 요 발표되는 주제의 명확성을 위해서 보행 분석이 목적인 연구나 방법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계적 무능 고찰 내용의 논문이 있었는데요. 측정 방법 내용이 없어서 제외를 했고요. 평가지, 균형 능력 평가지에 대한 번역 타당성 적합성 연구를 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균형 능력 검사 평가지를 영어에서 한글로 번역을 한 뒤에 그 번역한 내용을 토대로 균형 능력 검사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연구한 논문이 있었는데 저희 주제랑 맞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제외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균형이라는 검색을 통해서 검색을 한 내용들인데 균형과 무관한 측정 내용만 있는 연구가 있어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31편의 연구 중에 26편의 논문을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연구 대상자 비율에서 총 26편의 논문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그룹은 뇌졸중 환자분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정상 성인 33%. 여기서 얘기하는 정상 성인은 일반적으로 이 논문이라는 게 대학교에서 많이 쓰여지다 보니까 정상 성인은 여기서 주로 학생분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정상 노인 13%, 소아마비 15%,
그 다음에 정상수와 4% 정도가 연구 대상자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인원수별로 따지자면 뇌졸중 환자분들이 34%, 정상 성인이 26%, 정상 노인이 27% 정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뇌성마비 아동은 9%, 정상수와는 4% 정도 했습니다. 총 26편의 논문에서 1253명 대상으로 쓰여진 논문들이었습니다. 균형능력 평가의 종류와 사용 비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요. 지금 일단 26편의 논문에서 카테고리 분류를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전산화된 평가 시스템, 두 번째가 측정 도구에 의한 평가, 세 번째가 관찰에 의한 평가로 균형 능력 검사를 세 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첫 번째 전산화된 평가 시스템의 경우에는 컴퓨터와 그 다음에 균형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압력 센서, 그 다음에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전산화된 시스템의 세 가지 구성 요소가 갖춰진 제품 구성을 한 개의 카테고리로 구성을 했습니다. 전산화된 평가 시스템에 해당되는 제품으로는 프랑스 RM사의 바이오레스큐, 미국 바이오덱스사의 바이오덱스 스테빌리티, 그 다음에 휴대폰의 가속계를 이용해서 균형 능력을 검사한 여러가지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걸 3D XR 악셀레로메타라고 이제 명칭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밸런스 3D,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테트락스라는 제품들이 구성되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측정 도구에 의한 평가, 두 번째 카테고리는 어떤 도구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쓰지만 이 도구가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어떤 틀이나 나무, 그 다음에 머리에 쓰는 가세 형태로 해서 우리가 눈금이나 어떤 실험 조건에 대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평가 방식을 측정 도구에 의한 평가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측정 도구에 의한 평가 방법으로는 스타 엑스커션 밸런스 테스트인 SEBT라는 이제 약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Y 밸런스 테스트라는 의미로 YBT라고 약어를 썼습니다. SEBT나 YBT는 똑바로 선 상태에서 한 발을 지지한 상태에서 다른 쪽 발이 바닥면에 그려진 테이프나 어떤 그 목재로 구성된 어떤 특정 방향의 그 길을 얼마만큼 갈 수 있는지, 얼마만큼 발을 멀게 내디딜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항목입니다. DOME는 과거에 균형 능력 검사를 할 때 전정기관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머리에 쓰는 갓 형태로 해서 우리 천정에 매달린 백혈구 전등에 이제 그 등 가시듯이 머리에다가 둥근 형태의 돔을 장착을 한 뒤에 시각계를 차단을 해서 전정기관을 검사했던 도구입니다. 세 번째, 관찰에 의한 평가는 치료사 선생님 지시에 의해서 환자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행동 규정에 따라서 점수를 0점에서 예를 들자면 4점 또는 10점 이렇게 이제 점수를 부여해서 치료사가 지시한 내용을 환자가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는지를 보고 균형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정량적으로 규정하는 평가 방식을 관찰에 의한 평가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관찰에 의한 평가 방식으로는 OLSD 한쪽 다리로 쓰는 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BBS 버그 밸런스
스케일이라고 해서 버그 균형 능력의 검사 방식이 있고, KABC, 그 다음에 Time of and Go 테스트라고 해서 TUG 검사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Ford Rich 테스트라고 해서 FRT, 그 다음에 소아에게 균형 능력 검사를 할 수 있는 PBS. 이 PBS는 좀 전에 말씀드린 BBS의 변형된 형태로, 수정된 형태로 소아에게 적합한 균형 능력 검사를 할 때 PBS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FAB, 한국판으로는 이제 KFAB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6편의 논문에서 BBS 검사 방식과 TUG 방식, 그 다음에 PBS 방식, FAB 방식, 그 다음에 SABT, 그 다음에 원레그 스탠딩, 그 다음에 3D XR, 그 다음에 바이오레스큐라는 제품들이 이런 순서로 해서 많이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이 중에서 주요 측정 항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그 균형 능력 척도 검사는 버그 밸런스 테스트 또는 버그 밸런스 스케일이라고 불리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카테고리, 시팅 밸런스, 스탠딩 밸런스, 다이나믹 밸런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는 검사 방식입니다. 1989년 버그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고요. 노인들의 낙상 위험도를 검사하기 위해서 했고, 14가지의 균형 활동 검사, 전체 총 합계 점수는 56점 만점이고요. 45점 이하인 경우에는 낙상의 위험이 있다라고 보고, 44점에서 35점은 보조도구가 필요하다, 34점 이하로는 보조자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검사 방식입니다. 두 번째, 일어나 걸어가기 검사는 Time of and Go 테스트라고 해서 TUG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991년 포시알도와 리차드슨이 개발한 검사 방식입니다. 사진상에서 나온 것처럼 앉아 있다가 검사가 시작이 되면 보행 앞으로 걸어 나가고요. 3m 정도 걸어 나간 뒤에 목적지를 돌아서 다시 돌아와서 앉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는 검사 방식입니다. 보통 균형 및 이동성을 이제 동시에 평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3회 측정한 평균값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2초, 11초, 뭐 13초 걸렸다. 그럼 이제 평균값은 12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국내에서는 호서대 윤장원 교수님께서 2017년도에 쓰여진 논문이 있고요. 도시 지역에 사시는 노인분들과 그 다음에 시골에 사시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TUG 검사를 해봤더니,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한 16초,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뭐 평균적으로 13초에서 14초 정도의 TUG 검사 능력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브라질의 연구 사례를 보시게 되면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쓰여진 논문을 보시게 되면 낙상을 경험했던 분들의 TUG 검사 결과값은 13.18초였고요. 낙상 경험이 없었던 노인분들은 11.95초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TUG 검사는 대략 뭐 젊은 성인인 경우에는 한 뭐 10초 정도 걸릴 수 있겠지만 보통 10초에서 15초
정도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어판 아동균형 척도 코리안 페디아트릭 밸런스 스케일 KPBS는 BBS처럼 14개의 측정 항목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그 균형 척도를 수정해서 만든 균형 능력 평가 도구입니다. 총 14가지 항목으로 되어져 있고 항목당 0에서 4점, 0점에서 4점 정도를 부여를 하고요. 독립적인 수행 능력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되는 방식입니다. 최대한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하고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서서 안정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으면 4점을 부여했다고 논문에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최고 점수인 4점을 받게 되면 추가 시도는 하지 않았고 최대 점수는 56점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균형 능력이 낮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구에 의한 평가 방식 중에 SEBT가 있었죠. 스타 엑스커션 밸런스 테스트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별 모양으로 테이프를 부착을 해서 한쪽에 지지한 발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쪽 발이 얼마만큼 멀리 내디딜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이 스타 엑스커션 밸런스 테스트 방식입니다. 동적 균형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실험 시에 자주 사용되는 SEBT 검사 방식이고요. 8개의 방향의 뻗은 다리의 거리를 측정해서 6회 연습을 하고 2회 측정해서 평균을 냈다고 합니다. 보통 길이는 185cm에 폭은 3.8cm의 스포츠 테이프를 4개를 만들어서 먼저 2개를 서로 수직 방향이 되도록 바닥에 붙이고 나머지를 각각 45도 방향으로 붙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 다리로 체중을 지탱하면서 반대편 다리로 8개의 방향으로 뻗는 거리를 측정해서 측정값을 두었고요. 1분 간격을 두고 3회 측정해서 평균값을 구했다고 합니다. 근피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측정 중간마다 1분간 휴식을 가지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측정 시에 주로 사용했던 방법은 측정간 1분 정도 휴식 시간을 줬고 평균적으로 3번 정도를 측정을 해서 전체 길이값에 대한 평균을 구한 거겠죠. SEBT와 YBT는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스타 엑스커션 밸런스 테스트 방식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Y 밸런스 테스트 방식입니다. Y 밸런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품화되어져 있어서 인터넷상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YBT 검사는 이제 과거에 쓰여진 논문을 보시게 되면 그 Y 균형 검사로 해서 그 12시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양쪽 135도를 방향을 가지고 있고 후방 사이는 이제 90도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측정되는 단위는 이제 5mm의 단위로 그 거리값이 표현되어져 있고요. 다리가 뻗은 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YBT 검사 방식은 좀 전에 보셨던 SEBT 방식하고는 좀 다르게 측정 결과값을 도출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YBT 검사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전방, 후내측, 후회측 길이를 모두 더한 뒤에 다리의 길이의 3배 값으로 나눈 후 백분율을 구한다고 합니다. 즉 SEBT 검사는 그냥 측정된 거리 값을 다 합한 뒤에 그 합산된 값을 보통 3번 측정하니까 3개의 합산된 값이 나오겠죠.
그 세 개 합산된 값에 대한 평균 값을 쓰는데, YBT 검사는 다리 길이의 세배값으로 측정 값을 나눈 뒤에 거기에서 곱하기 100을 해서 나온 점수를 가지고 그 사람의 동적인 균형 능력 검사 값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측정 방식은 보통 이제 3번 정도 측정을 했고요. 측정 사이 30초 동안 휴식을 취했고, 이지은 선생님이 쓰신 논문에는 압박 벨트 착용 전과 후에 5분 동안 휴식을 제공을 해서 압박 벨트 착용 전과 후에 YBT 검사의 균형 능력을 본 겁니다. 박준상 선생님이 쓰신 논문을 보시게 되면 6회 정도 연습을 한 뒤에 3회 정도 실시를 했고요. 정교화된 도달 거리는 다리 길이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했고, 종합 점수는 전체 도달 거리 더하기 다리 길이 곱하기 3을 해서 나눈 값으로 종합 점수를 부여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재측정을 한 경우는 이제 균형을 잃고 발이 지면에 닿은 경우랑, 체중을 지침판 위에 지지하는 경우, 지침판을 발로 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 다시 재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전산화된 평가 방식을 통해서 구했던 평가 도구로는 대표적으로 바이오레스큐라는 제품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바이오레스큐라는 제품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롬버그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의 압력 센서와 컴퓨터 연결된 모니터, 그 다음에 화면상에 보여지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져 있고요. 바이오레스큐는 지금 화면 중앙에 보시는 것처럼 압력 센서 판에 위에 올라갔었을 때 무게 중심에 대한 비율을 4가지 방향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레스큐라는 제품을 통해서 정적인 자세 조절을 측정할 수 있다고 했고요. 동적 자세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표현 기재되어져 있습니다. 정적 자세 조절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눈을 떴을 때랑 눈을 감았을 때 COP 라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봤고요. 이게 이제 피험자가 올라간 상태에서 무게 중심점이 이동한 이동선인데요. 요걸 이제 20배 확대를 해서 본 것입니다. 눈을 떴을 때 같은 이제 동일한 비율로 확대를 했었을 때 눈이 떴을 때 오히려 안 좋았고, 눈을 감았을 때가 오히려 좋게 나왔죠. 정적인 자세 조절에서 나오는 결과값은 이제 서피스 에어리어 엘립스, 타원형 면적을 구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눈을 떴었을 때 101 제곱밀리미터, 그 다음에 눈을 감았을 때 50 제곱밀리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런 그 균형 능력의 COP를 분석을 할 때 타원형 면적을 구하는 것은 이런 불규칙적인 움직임이 원형의 면적보다는 타원형의 면적이 좀 더 이 움직임의 형태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다고 해서 타원형 면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결과값은 길이 값인데요. 랭스라고 해서 이 COP 라인에 대한 길이 값을 의미합니다. 눈을 떴었을 때 29cm, 눈을 감았을 때 23cm. 지금 정적 자세 조절의 결과값들을 보시게 되면 값이 높은 것보다는 낮은 게 정적 균형 능력이 더 좋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COP 라인을 그릴 때 평균 속도는 눈을 떴었을 때 0.5, 눈을 감았을 때 0.4 cm/s의 속도로 움직였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움직임에 대한 형태에 대해서 면적당 길이 값을 보시게 되면 눈을 떴었을 때 28.9, 눈을 감았을 때 46.4로
밀도가 더 높은 게 눈을 감았을 때죠. 그래서 정적인 균형 능력이 눈을 감았을 때 더 좋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오레스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왼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0에서 20초, 20에서 40초, 40에서 60초 각 시간 분할을 해서 그 분할된 시간 그 구간 동안에 균형 능력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레스큐 제품에서 많이 검사하는 방법 중에 리미트 오브 스테빌리티 테스트라고 해서 안전성 한계 평가라는 이제 명칭을 가지고 있고요. 동적 자세 조절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보통 8개의 방향으로 어떻게 체중을 많이 기울일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똑바로 선 상태라든지 앉은 상태, 다양한 상태에서 측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양발을 11자로 놓고 양발이 지지된 상태에서 발목 전략에 의해서 체중을 얼마만큼 기울일 수 있는지를 측정을 합니다. 본 검사는 능동적으로 움직여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한계를 측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모니터의 화면에 화살표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 발목 전략으로 최대한 무게중심을 이동해서 안전성 평가를 하는 것으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균형 능력 검사의 항목을 보시게 되면 관찰에 의한 평가 방법이 있고요. 전산화된 평가 방법, 그 다음에 측정 도구에 의한 평가 방법,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관찰에 의한, 즉 치료사가 명령을 해서 환자가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보고 평가하는 관찰에 의한 평가 방법은 버그 밸런스 스케일과 타임 업 앤 고 테스트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요. KPBS 소아 전용 버그 밸런스 스케일 테스트도 많이 하셨는데 26편의 논문 중에 몇 편이 이 테스트 방식을 노인 평가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일부러 하신 건지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산화된 평가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측정 센서와 컴퓨터,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있는 시스템인데요. 휴대폰 가속계 센서를 이용한 검사 방식을 전산화된 평가 방식으로 이제 포함을 시켰습니다. 요즘에 이제 최근에 어플을 연구하는 물리치료 학과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실험이 늘어났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 어플에서 보여지는 결과값이 환자의 상태를 그대로 전달하는 데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적, 동적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바이오레스큐 제품이 타사의 제품에 비해서 많이 사용이 됐고요. 측정 도구에 의한 평가 방법은 SEBT, 스타 익스커션 밸런스 테스트와 Y 밸런스 테스트 방식이 널리 사용되어져 있지만 연구자가 주의해야 될 내용은 두 측정 방식의 결과값, 과거의 결과값을 도출했던 계산 방식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